짝 소리와 함께 내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얼얼한 뺨보다 더 아픈 건 내 앞에서 벌벌 떨며 눈을 피하는 못난 아들놈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 세우지 말라니. 그래, 오늘로 그 착각을 끝내주마. 내 며느리 강 검사.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검사 가운 내가 직접 벗겨주마.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따며 30년을 살았더니 이제는 늦잠을 자려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장롱 깊숙한 곳을 열어봅니다. 낡은 신문지 뭉치 아래 숨겨둔 비밀 금고가 보입니다. 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강남 빌딩 등기권리증 5개와 잔고 증명서들이 얌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낡은 몸빼 바지를 주워 입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민준이네 집에서 사돈 어른 생신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굳이 오지 말라는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척 넘겼습니다. 아들놈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무엇보다 내 정체를 숨기고 결혼시킨 며느리의 인성이 제발 조금이라도 나아졌기를 바라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어제부터 푹 고아낸 사골 국물과 갓 담근 파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냄새난다고 질색을 하겠지만 내 아들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택시를 잡으려다 습관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빌딩 앞을 지나갑니다. 1층에 들어선 유명 커피숍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저 건물 하나만 팔아도 며느리가 사는 그 잘난 아파트 20채는 살 수 있다는 걸 그 아이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떻게 오셨냐는 퉁명스러운 질문에 아들네 동호수를 대니 그제야 문을 열어줍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할망구입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나고 한참 뒤에야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나다옵니다. 문 좀 열어다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거칠게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며느리 혜진이의 표정은 마치 오물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 사돈 어른 생신이라 중요한 손님들도 오시는데 말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옷차림은 또 뭐예요? 누가 보면 우리 집 가정부인 줄 알겠네. 며느리는 내가 들고 있는 보따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 버립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거 김치죠. 제가 냄새난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엘리베이터에 냄새 배면 주민들이 민원 넣는단 말이에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좋아하는 파김치라 조금 담갔다. 사돈 어른 생신이라기에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려고 왔지. 들어가도 되겠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못해 길을 비켜줍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사돈 내외가 나를 보고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은 안사돈이 코를 쥐며 말합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어요. 오는 길에 시장 들렀다 오셨나 봐요. 비린내가 좀 나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돈.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음식 좀 해왔습니다. 강 회장이라 불리는 바깥사돈은 내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TV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주방에는 출장 뷔페 요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사골 국물과 김치는 식탁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과일 쟁반을 들고 있습니다. 검사사위라고 떵떵거릴 줄 알았더니 집에서는 영락없는 머슴꼴입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냐?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는 거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날카롭게 끼어듭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준 씨가 못 먹어서 마른 게 아니라 요즘 헬스 다니느라 살 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밥 굶기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니 듣기 거북하네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꾹 참고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좋은 날인데 기분 풀거라.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뷔페 음식 사이에서 내가 가져온 파김치는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구석에 밀려나 있습니다. 안사돈이 와인 잔을 흔들며 입을 엽니다. 우리 혜진이가 이번에 특수부로 발령난 거 아시죠, 사돈? 그게 다 우리 집안 배경 덕분이에요. 요즘 세상에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 다 옛말입니다. 민준 서방도 우리 혜진이 아니었으면 어디 지방 한직이나 돌고 있었을 텐데 복 받은 줄 아세요. 바깥 사돈이 거들며 웃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민준 자네는 장인어른 잘 만난 덕에 검사 배지 달고 편하게 사는 거야. 자네 본가 형편 뻔하잖아. 홀어머니가 생선 팔아서 키웠다는데 무슨 뒷바라지를 제대로 했겠어.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아들까지 덤으로 싸잡아 무시하는 건 참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힙니다. 그때 며느리 혜진이가 쐐기를 박듯 말합니다. 아빠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 솔직히 민준 씨 대학 등록금 낼 때도 쩔쩔매셨잖아요. 제가 예단비 안 받았으면 결혼식이나 제대로 올렸겠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준 씨도 처가한테 더 잘해야 한다고요. 알았어요. 아들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비굴한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나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혜진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심하구나. 내가 부족하게 키웠을지는 몰라도 민준이 놈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정직하게 키웠다.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 내가 해준 전세금 3억. 그거 꼬박 1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 대가리 쳐서 모은 돈이다. 너희한테는 푼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피 같은 돈이야. 그런데 어찌 말을 그리 함부로 하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감히 시어머니가 자기네 가족들 앞에서 훈계질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안사돈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어머 사돈, 지금 3억 줬다고 유세 부리시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해온 혼수가 얼만 줄이나 아세요? 그깟 전세금 냄새나서 받기도 싫었던 거 민준 서방 기 살려주려고 받은 겁니다. 그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생일 파티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누가 그 돈 달랬어요. 그렇게 아까우시면 다시 가져가세요. 더러워서 안 받아요. 그리고 어디서 감히 우리 아빠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요. 수준 떨어지게 진짜. 그 순간 내 안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수준 떨어진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너희 집안 수준이 참으로 바닥이구나. 민준아 일어나라.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 있을 이유 없다. 가자. 내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하자 며느리가 내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이거 안 나요. 민준 씨가 어딜 가요? 어머니나 나가세요. 다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경비실에 전화해서 잡상인 출입 금지시키기 전에 당장 나가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한테 잡상인이라 했냐? 배운 게 겨우 이거냐? 검사라는 년이 폐륜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짝하는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씩씩거리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지금 내 뺨을 쳤냐?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어머니가 거짓골로 다니니까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제발. 사돈 내외는 말리기는커녕 잘했다는 듯 팔짱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제 어미가 뺨을 맞았는데도 아내는 무서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못난 아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였나 보구나. 그래서 벌레 보듯 무시했구나. 알았다. 오늘 이 손찌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내 신발을 신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김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 변호사. 나다. 지금 당장 작업 시작해. 내 건물들 명예 정리하고 강혜진이 맡은 사건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 그리고 내일 강남 빌딩 매각 대금 500억. 전액 현금으로 준비해. 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김 변호사의 물음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청소 좀 해야겠다. 아주 더럽고 역겨운 쓰레기들을 싹 다 치워버려야겠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이 솟은 펜트하우스 불빛이 유난히 거슬립니다. 내일이면 저 불빛도 꺼지게 될 겁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 양반, 한남동 저택으로 갑시다. 네 손님. 택시가 어둠을 뚫고 질주합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에서 순박한 생선 장수 박말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박 회장이 나설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남동 저택의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묵은 때가 낀 몸빼 바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검은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입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드라이를 하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시장통 생선 장수가 아닌 MS그룹의 실소유주 박말순 회장의 모습입니다. 현관을 나서자 김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차량 대기시켰습니다, 회장님. 나는 묵묵히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오늘 며느리 혜진이가 대기업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생각에 들떠 있겠지요. 출발해라. 목적지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땀 흘려 일했던 시장 골목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습니다.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 오직 단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멈추고 경호원이 문을 열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포스가 장난 아닌데. 웅성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장서서 길을 틉니다. 비키십시오. 박말순 회장님 지나가십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단상 위에 서 있던 며느리 혜진이가 보입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던 며느리의 눈이 나와 마주치는 순간 공포로 물듭니다. 어머니. 마이크를 통해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나를 향해 터집니다. 나는 며느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단상 아래 앉아있던 사돈 내외와 아들 민준이도 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사돈 어른이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아니 사돈, 여기가 어디라고 맘대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옷차림은 또 뭡니까? 어디서 훔쳐 입기라도 했어요. 나는 싸늘한 눈빛으로 사돈을 쏘아보았습니다. 훔쳐 입다니. 강 회장 눈에는 내가 아직도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로 보이나 보지. 김 변호사, 보여드려라.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사돈과 며느리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혜진이가 뒷돈을 챙겨준 건설사의 실소유주 증명서와 사돈 회사의 분식회계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이 모든 건물의 소유주가 박말순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갑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바들바들 떨며 묻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MS그룹 회장이었어요.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훈계질한다고 했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참은 게 아니다. 내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너희가 사람 되길 기다려주느라 참은 거야. 그런데 감히 내 뺨을 쳐. 페륜도 모자라 비리 검사 노릇까지 하는 널 내 며느리로 둔 적 없다. 그때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질문을 쏟아냅니다. 강 검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어머니가 건물주였습니까? 비리 혐의 인정하십니까? 혜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강혜진 검사는 그동안 타명 계좌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그 증거 자료는 이미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겼습니다. 또한 혜진 양의 부친 강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는 심각한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국세청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순식간에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혜진이의 팔에 수갑을 채웁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혜진이가 울부짖으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사돈 내외는 이미 걸려온 전화를 받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순 씨. 아니 회장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어제 일은 사과하겠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과. 어제 내 뺨을 때릴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쇼. 당신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난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껴보시지.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엄마 같이 가요.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쫓아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처가살이 안 했지. 혜진이 그 여자가 나쁜 거야. 엄마 나 버리지 마. 아들은 내 팔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 비굴한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 사라집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내가 부자가 아니었으면, 평생 생선 장수였으면, 너는 계속 그 여자 옆에서 어미가 뺨 맞는 걸 구경만 했겠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돈 보고 달려드는 건 내 처가 식구들이나 너나 다를 게 없구나. 나는 너 같은 아들 키운 적 없다. 앞으로 내 유산은 사회에 전액 환원할 생각이다. 그러니 꿈 깨거라.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아들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해.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갑니다. 백미러 속에서 오열하는 아들과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며느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몇 달 뒤 나는 강남 빌딩 옥상 정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며느리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사돈 집안은 빚더미에 앉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아들놈은 고시원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더 이상 내 알 바 아닙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참 좋습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